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신동입니다. 영재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늘 힘들다는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대가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힘이 좀 덜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큰 일을 하고 또 부모님이 깜짝 놀랄 일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니까 좀 힘들더라도 꾹 참고 잘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함께 키웁시다 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죠. 함께 키웁시다. 그래서 카페에도 들어오셔가지고요, 보시고, 그리고 서로 의견도 교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들의 높은 IQ를 예측할 수 있는 특징입니다. 높은 IQ. 유아기에 우리 아이가 지적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늘 궁금하시죠? 그래서 IQ 테스트 같은 걸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IQ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한 50개월 정도는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50개월 이전에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측정 오차가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정확한 IQ 수준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50개월을 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개월 넘는 아이들만 제가 지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50개월 이전에 유아들은 그러면 도대체 IQ가 높은지 낮은지, 우리 아이가 똑똑한 아이인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거는 제가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요러요러한 특징들을 보이면 IQ가 대단히 높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IQ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능력입니다. 이 IQ는 어떤 일을 할 때도 해당되는, 또 관여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관여하는 능력일 수 있고요. 또 직장 생활 한다든지 어떤 다른 일을 할 때도 이 능력들은 반드시 필요한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IQ 테스트를 해봐야 알죠. 그런 IQ 테스트를 해보기 전에 이 IQ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세 가지 지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빨리 암기하고 오래 기억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를 키우시면서 잘 한번 관찰해 보시면 알죠. 금방 엄마들은 금방 알죠.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암기를 굉장히 잘한다. 어떤 개념이라든지 사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잘 기억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구정 때 할머니 댁에 갔는데, 할머니 댁에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한 얘기, 그 다음에 뭐 삼촌들이나 아니면 친척들이 하는 얘기, 이런 얘기를 아이가 옆에서 듣기만 했는데도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암기를 잘하는 겁니다. 또 방송 같은 데서 본 거, 그런 거를 방송에서 봤는데 그 방송에 본 거를 금방 암기하는 것이죠. 이 암기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학습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전에 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바로 암기 능력입니다. 암기. 그러니까 암기를 한번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래 기억하는 것이죠. 그것이 몇 개월 지난 후, 더 지난 후에도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 보면은, 똑똑한 아이들 보면은 아주 1년 전에 일어났던 일도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단어나 개념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미지 같은 것도 해당되는 거예요. 도형 같은 것도 해당되고요. 그래서 도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언어라든지 개념,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똑똑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학습 속도가 빠른 아이를 설명하는 건데요, 이런 학습 속도가 빠른 아이들은 언어와 도형의 변별력 또한 되게 높아요. 변별력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개념과 개념들의 차이점, 어떤 개념과 개념들의 공통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걸 명확하게 알아야 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암기도 잘하고 오래 기억하는 능력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차이를 모르면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들이 이런 걸 좀 길러주기 위해서는요, 늘 엄마들이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뭐와 무엇이 같은 게 뭐냐, 다른 게 뭐냐. 이거는 개념적인 거죠. 개념적인 걸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좋고요. 예를 들면 소나무와 감나무는 어떻게 다르냐, 또 그 다음에 뭐 장미꽃과 이런 꽃은 어떻게 다르냐, 이런 것을 계속 물어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통점이 뭐냐, 다른 점이 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이런 능력을 길러주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요,
또래들보다 많고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래들보다 많고 다양한 정보. 이 또래들보다 많고 다양한 정보를 가진 그런 원인은 뭐냐면은 바로 새로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것만 나오면 관심 있고요. 새로운 것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보여요. IQ가 높은 아이들이 굉장히 새로운 것에 집중하거든요. 이거는 또 어떻게 연결되느냐면 호기심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어떤 일이든 새로운 것에 관심 있는 것은요, 호기심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것, 또 뭐 이런 것이 있으면 굉장히 궁금해 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엄마한테 계속 물어보는 것이죠. 그게 뭐야? 그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엄마들은 그냥 대충 설명해 주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좀 꼼꼼하게 설명해 주세요. 꼼꼼하게 그걸 아이가 충분히 이해하는 수준까지 설명해 주시면 그 아이가 많은 정보를 갖게 되는 것이죠. 아이는요, 태어나면서부터 금방 이 세상하고 상호작용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상호작용. 계속 다른 거와 상호작용합니다. 즉 제일 처음에는 누구랑 상호작용했어요? 엄마랑 상호작용하는 것이죠. 아빠, 엄마, 그 다음에 뭐 가족들이죠. 가족들. 그 다음에 가족들을 벗어나서 이제 조금 커지면은 어린이집에 간다든지 무슨 이렇게 조직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전부 다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하고 얘기한다든지 소통한다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이런 것이 없는 아이들 보면 어떤 아이들 보면 어릴 때는요, 강아지하고도 얘기 잘해요. 강아지하고도 얘기 잘합니다. 강아지하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의견을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만 하는 것이죠. 강아지하고 얘기하는 아이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요, 또 뭐 꽃하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식물하고도 얘기하고요. 또 이렇게 어항 속에 있는 그런 뭐 금붕어하고도 얘기하고, 얘기를 참 잘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독백입니다. 독백. 대화가 잘,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게 노력에, 이제 소통하기 전 단계의 노력인 거죠. 그래서 계속 대화를 하려고 해요. 이럴 때 대화를 자꾸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말귀가 자꾸 저게 알아듣게 하고 소통하게 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듣게 하고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래서 어머니들이 어떤 새로운 정보나 이런 것들을 줄 때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이런 아이들 보면은요, 많은 정보,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책 읽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책 읽는 거. 그리고 책 속에 그림. 그래서 그림을 보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그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그림을 그리고 하는데 굉장히 집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고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IQ 검사, IQ 테스트를 해보면 높게 나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민하고 동작이 민첩하다는 겁니다. 예민한 경우 동작이 민첩해요. 그래서 보통 이 감각적으로 예민한 아이들이 IQ가 높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 보면 심지어는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아이도 있어요. 피부를 만지면 아주 싫어하는 아이, 그런 아이도 있고요. 또 동작이 민첩해요. 민첩하다는 것은 그냥 활동이 많다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는 활동이 많은데요, 그냥 활동하는 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빠른 겁니다. 우리가 IQ라고 하는 거, IQ 지수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은 바로 상대적 수준, 상대적 위치를 따져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적인 그런 능력에 있어서 얘가 상대적으로 1번부터 100번까지 있는데 100이 제일 높은 거라 그러면 도대체 99번에 가 있느냐, 99번째 가 있느냐, 아니면 98번에 가 있느냐, 95번째가 있느냐, 이렇게 상대적 위치를 따져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상대적으로 얼마나 동작이 민첩하냐. 아이를 둘 키우신 분은 알겠죠? 큰 애하고 작은 애하고 비교해 보면은, 큰 애 키울 때보다 둘째 아이가 훨씬 더 민첩하다, 동작이 빠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상대적인 위치로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움직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많은데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빠른 아이들이 IQ가 높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경쟁을 좋아해요. 경쟁, 시합하는 걸 좋아해. 그래가지고 달리기를 하거나 뭐를 하거나 그럴 때도 시합하는 거예요. 물론 게임 같은 거 할 때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지만, 그러나 신체적인 활동에 있어서도 굉장히 아주 자기가 남보다 앞서려고 하는 그런 힘이 강한 아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세 가지를 이 세 가지의 특징을 설명드렸는데요. 우리 아이가 이런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먼저 빨리 암기하고 오래 기억한다는 것이죠. 빨리 암기를 잘하고 오래 기억해요. 사실이나 개념 같은 거를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둘째는 또래보다 많고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많고 다양한 정보를 가지려면요, 새로운 것을 굉장히 좋아해야 되고 호기심이 높은 아이들을 주로 말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민하고 동작이 민첩하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것이죠. 동작이 굉장히 빠르고요, 움직임도 상대적으로 많고 빠르다. 또 경쟁을 좋아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주 우수한 아이, 즉 IQ가 높은 아이들을 우리가 예측할 때, 우리가 아직 IQ 테스트를 해보지 않았는데도 이런 것만 보면 우리 아이가 IQ가 높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똑똑하면 나중에 큰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도 굉장히 아주 흐뭇한, 아이가 똑똑해서 효자가 되는 게 좋죠. 그래서 아이들을 잘 키우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